용산경찰서 경비계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차례의 경고 방송과 1차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미신고 집회 시위를 계속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되어 더 이상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집시법 제6조에 위반한 행위로서 동법 제22조 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공동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 경비계장이 용산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아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도에 따라 제2차 해산 명령을 바랍니다. 모든 참가자들께서는 지금 즉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밑에 뭐 내란 수계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2차 내란 구국폭력 선동 즉각 중단하라! 2차 내란 획책하는 내란 단당 규탄한다!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내란 속의 윤석열은 체포가 코앞에 닥치자 내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던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살겠다고 정말 구질구질하게 굴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사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도 건네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나라가 처한 상황이 엄중합니다. 내란과 참사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밤잠을 설치고 있는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야 합니다.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체포를 계기로 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모두가 비상하게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2.3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체포가 코앞에 닥치자 내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던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살겠다고 정말 구질구질하게 굴고 있습니다. 한남동 윤석열 관저 앞에선 극우 세력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내란 수계를 지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국무위원들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내전 상황으로 돌입할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가적 위기도 증폭될 것이 뻔합니다. 즉시 내란 속의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내란 진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공수처는 즉시 체포하고 경호처는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순간 특수 공무집행 방해이자 내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에도 강력히 경고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비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12.3 비상계엄은 전 국민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내란입니다. 권력의 눈이 멀어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내란 수계와 한편이 되는 길을 더 이상 걷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 곧바로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해야 합니다. 국가 혼란을 종식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헌법과 법률을 따르는 것입니다. 국회 선출목, 헌법재판관 임명과 지체 없는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의 위헌, 위법행위, 직무유기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할수록 내란 잔당들의 준동이 커질 것이고 국가적 위기 상황 해소도 어려워질 뿐입니다.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속히 밟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을 수습하는 것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람입니다, 바람. 위에서 지뢰가 떨어졌지. 이것이 잘 나가다가 위에서라도 지금 날아오세요. 오늘 여기에 적어도 100만 이상이 모여서 내일 아침까지만 여기 딱 계시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담화를 통해서 드디어 공격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기자생활 30년 개 했더니 야들은 아직 기자들은 얼마 안 해보니까 뭐가 뭔지도 몰라. 위에서 시기면 카메라 들고 표준말로 시간 보지 마시고 다 나오라니까 전부 다. 나라 어제 안 남았어 이리로. 나라 구해야 됩니다. 나라를 구해놓고 뭐 개지가 있으니까요. 근데 다시 돌아오시면 뭐 훈장이라도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을 지켜내자. 선별을 찍어서 방송에 내줘야지. 미친.
나는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데 막 청년들은 나리가 와서 울랄랄라 네가 어디 갔다 이제 와서 나는 갔다 네가 오라 그러는데 이 할매들은 전부 다 뭐야 이래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체포하라! 이재명을 체포하라!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체포는 불법품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불명예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불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저 공수처. 지금 이 시간 현재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대로 인도에 모여 있는 탄핵 반대, 즉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시민단체, 시민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이 12시 반 막 지나고 있는데요.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고 또 저 반대편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단체들도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경찰이 이중으로 바리게이트를 쳐서 만일의 사태, 충돌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일까지 영장 집행 시한이 정해 있는 상황에서 정황적으로 볼 때는 오늘 이르면 집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지금 승용차나 승합차들이 드나들고 있지만 영장 집행을 위한 차량인지는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도 촬영 기자들, 취재 기자들이 지금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경호처는 영장이 집행되면 막겠다라는 입장이고 공수처에서는 집행을 하겠다. 그리고 이미 영장에는 대통령 관저도 비밀 장소에서 예외 대상이다라고 적시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상당한 물리적 충돌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영장이 집행된 이후의 상황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요, 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조사실에는 영상 녹화 장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영상 녹화.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한 건데요. 영상을 녹화해서 근거로 남긴다라는 원칙을 정한 겁니다. 자, 조사 과정에서 영상으로 남기는 경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는지 이것도 지금 관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때도 영상 녹화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녹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일단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전제로 녹화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서 또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옹호하는 입장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탄핵 재판관들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겠다라는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밝혔고요. 검찰 조사에서도 상당히 검찰 측, 그러니까 공수처 측 주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야기들 사이에 격돌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지점에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충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남겨놔야 나중에 혹시 또 모를
수사 과정에서의 불복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녹화나 녹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네. 이게 사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정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네.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자 대통령 관저 앞에는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양측 시민들이 어제도 빽빽하게 몰려들었습니다.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짧게 준비했습니다. 진정하시고 뒤로 물러나서 물러나야 다가 빠집니다. 지지율들이 다 올랐습니다. 판이 뒤집혔다. 이제나 여러분들이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란 수괴된 윤석열의 체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 시민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 편지 내용인데요. 하단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필 사인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내용을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애국 시민이라는 표현은 보수 시민단체들의 집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서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상세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을 봐주시죠.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앞서 했던 대국민 담화에서 했던 의지, 이 대통령의 의지를 재차 밝힌 셈입니다. 이 편지가 전해지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심야에도 더욱 몰려들었고 심야를 계속 지키면서 심야 내내 시위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저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보수 시민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던데요. 그 용도로 메시지를 낸 것이고 SNS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본인의 서명까지 해서 그걸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보수 우파들에게 이렇게 들고 여러분 대통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선동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얘기를 지금 대신 전하고 있는 거죠. 네. 작년 8월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정부 내에서 뭔가 계엄이라는 것이 준비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전했을 때 대통령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희 민주당한테 나치, 괴벨스보다 더한 선동 정치당이다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저 모습이 제가 볼 때는 괴벨스도 울고 갈 정도로 선전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보수 우파들 특히 우리가 아스팔트 우파라고 부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주장했던 그동안의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을 통해서 본인을 한층 더 지지해주고 그리고 지금의 이 수사나
어떤 탄핵 소추되는 이 심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 달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와 함께 더 적극적으로 싸워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과연 지금 직무는 정지되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지층을 향해 보낸 편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속보 내용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국민의힘 당사로 팩스가 하나 들어왔답니다. 그 내용이 국민의힘 당사를 폭파시키겠다라는 협박 메시지 내용이었고요. 이 팩스를 받자마자 경찰에 국민의힘 당사 측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112에 곧장 신고를 했고 오전 11시 50분부터 경찰이 국민의힘 당사 내부와 외부를 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영등포 경찰서 경비과, 형사과 그리고 소방대원들까지 총출동해서 지금 폭발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협박 메시지는 국민의힘 당사에 있는 팩스를 통해서 전달이 됐고 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 경찰이 현재 폭발물 탐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글쎄요, 뭐 보낸 주체가 어느 쪽인지 또 장난 메시지인지 여부는 전혀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데 네. 일단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사실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뭔가요? 다양성이잖아요. 그리고 그거 같은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있는 거죠.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저렇게 공공의 안녕을 훼손하면서까지 본인들의 생각을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최근의 정치적 스탠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고요. 사실 뭐 팩스를 통해서 왔다고 하니까 이 출처를 파악해 보면 어떤 사람이 보냈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모방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따라하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네. 반드시 어떤 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 네. 그것이 결국에는 뭐 상당히 우리 공공의 안녕을 저해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래 화면 하단 자막으로 전해드리는 속보 내용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국민의힘에 협박 메시지가 담긴 팩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팩스 내용은 국민의힘 당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협박 내용이었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즉각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11시 50분부터 국민의힘 당사 내 외부 탐색,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현장에서 전해오고 있고요. 경찰 특공대를 포함해서 영등포 경찰서 그리고 소방당국까지 총출동한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어젯밤에 윤 대통령이 지지층을 향해서 보냈다는 이 편지 내용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윤 대통령이 지지층을 향해서 보낸 편지 때문에 일단 지지층들이 심야에 더 집결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보수층을 더 집결하는 여론전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야당 측에서는 더 결집하기 전에 빨리 현행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먼저 아까 그 폭발물 설치 관련해서 네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상호 정치적 공방을 쓸 때 뭐 표현을 고르는 건 자유롭지만 네. 내란 공범이다,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는 지칭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만큼 책임을 지겠죠. 그러니까 같이 정치를 해나가는 정당에 대해서 저렇게 내란 정당이다, 없어질 정당 이렇게 하니까 네.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좌표 찍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본인 응원하시는 분들께 저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뭐 당부당을 떠나서 네. 정치인의 행태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지자분들께 호소하는 것과 같은 메시지다. 다만 저 메시지를 내시면서 혹시나 공무집행과 관련돼서 방해하거나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도 더불어 내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만약 그런 메시지가 없게 되면 혹시나
정치권에서 오해는 뭐 그 오해를 떠나서 저분들이 마치 또 공무집행에 관여하게 되면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따로 내시는 것이 맞겠다 싶고, 저것은 형사 처벌이나 절차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보면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정치적 의미가 있는 심판이거든요. 이 법률기관에서 하지만 실제는 정치적 판단 내지 정치적 해결 절차가 숨어 있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국민의 의사를 끌어모으기 위한 시도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의미보다는 실제 대통령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뭐 사법적 판단 이런 것들이 남아 있죠. 다만 그동안에 국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비민주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뭐 28, 9차례에 걸친 탄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또 그 해당 정치 체제는 반성을 할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더불어서 해결을 하자, 그런 취지의 어떤 국민께 내리는 호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통령이 저런 편지, 메시지를 보내서 이 보수 집결을 꾀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체포해야 된다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러면 여론이 집결되는 거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네요, 민주당도.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렇게 헛소리하게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원의 허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뭐 그냥 타이밍만 보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 일단 대통령의 메시지가 부적절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시점이죠. 체포영장이 곧 집행될 것이다.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있기 때문에 곧 집행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특히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저런 메시지를 낸다라고 하는 거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체포영장 집행 시에 나를 지켜달라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물리적 혼란을, 충돌을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시점에서도 부적절하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국가 세력이란 말을 또 쓰십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지금 왜 체포영장까지 이렇게 발부가 됐는지를 본인은 정말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그동안 어떤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협조했다고 한다면 사실 체포까지도 안 갔을 겁니다. 그 이전에 왜 본인이 탄핵됐습니까? 계엄까지 안 갔으면 탄핵 안 됐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반성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네.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정치 선동격의 메시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정치인들은 사실은 본인의 신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게나 그 뭐 국회 저 영장 실질에 나가겠다고 해놓고 본인들 국회에다가 호소한 적도 있잖아요. 불교시키고. 네네네. 그런 것들이 헛소리라고 알겠습니다.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으로 이 시간 현재 용산구 한남동, 저기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한남동 오거리가 나오죠. 그 앞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 앞 대로, 한남동 대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 시위에 모여있는, 집회에 모여있는 시민들의 이 얼굴, 초상권 때문에 저희가 더 가까이는 보여드리지 않고 있는데, 멀리서 보더라도 인도를 빽빽하게 메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들도 상당수 모여 있고요. 중간은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설치한 이중 바리케이트를 통해서 양측의 충돌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실시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민주당도 국회에 의원 전원 비상대기를 내린 상태고요. 또 공수처에서도 직원들이 오늘 중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호처는 일단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대통령 관저는 함부로 압수수색을 하거나 진입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라고 하신 그 부분, 형사소송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대통령 경호처가 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용산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전가옥 또 경호처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를 한 근거였습니다. 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작년이죠. 지난달 31일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셈이죠. 자, 하지만 공수처도 영장 집행을 만약에 경호처가 막을 경우에 이건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규정을 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미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그 여러 가지 그 바리케이드, 그다음에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그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호라는 것이 뭐 대통령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체 위해를 방지하는 건데 이거 신체 위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적법한 법률 집행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가 근거로 들고 여태까지 영장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았던 그 이유, 그 근거를 법원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적용할 수 없는 예외다. 이번에 한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해당 내용을 영장에 기재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사전에 차단이 돼버리는 결과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경고를 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호처 측에서 막아설 게 좀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대통령실이라든지 뭐 안가 압수수색 이런 데도 다 경호처가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좀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어떤 법원에서도 이런 결심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뭐 판사를 지탄하거나 비난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이 내란 피의자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이 초유의 사태를 과연 누가 만들었느냐, 본인이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체포까지 오게 되는 과정에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이 출석 요구에 3차례나 응하지 않았고 또 그 외에도 뭐 헌재 탄핵 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사태까지 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조본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다고 봅니다. 뭐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수색영장 이런 것들도 다 청구를 했다라는 걸 보니 결과적으로는 이 경호처에서 물리적으로 막아서면서 번번이 그동안 수사를 방해해왔던 그 행태를 중지시키기 위한 법원과의 일종의 협공을 벌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또 이런 부분도 지적합니다. 공수처가 제시하고 있는 이 체포영장, 이 집행을 앞두고 지금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히려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것조차도 위법 행위다. 그리고 아예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기동대 지원받는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수사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협조인데 그 협조의 범위가 어딘가. 예를 들면 체포나 압수수색에 동원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인 것 같고 기동대가 배치돼가지고 질서 유지를 한다는 문제가 없어요. 또 하나는 저희가 경찰 응원이라고 하는데 여타 행정기관 등이 경찰의 어떤 병력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병력 동원을 해가지고 그 주변에 질서 유지를 해달라 이런 차원은 문제가 없어요. 기동대 할 일이. 그런데 집행에 투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취지의 말인 것 같고. 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러니까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발부된 영장에 의해서 강제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법률에 보면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렇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자 내지 관리감독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승낙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판사께서 만약에 승낙이 없어도 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에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럼 법원에서 저런 걸 명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영장 집행을 못 하거든요. 다만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장에 기재가 돼 있는 경우 가능하다. 그럴 때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판사한테 수권을 해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몰 일출 전에는 할 수 없지만 판사께서 그때 일몰 일출 전에도 가능하다고 기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만약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승낙 없이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거는 왜 법원이 왜 판단했었냐면 이전에도 2017년도에 특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특검에서 그 소송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다. 입법으로 해결해라. 이거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각하했던 사안이에요. 근데 법원은 왜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무리하게 지금 영장에 기재를 한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래서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 그러면 뭔가 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자, 이 형사소송법 110조 관련된 조항은 판사께서 했던 거 효력이 있다고 쳐요. 그러나 다른 법에 보면 군사시설보호법이 따로 있어요. 이 법에 대해서는 영장에 아무런 언급이 없거든요. 군사시설보호법에 보면 군사시설로 지정된 곳에서는 그 해당 부대장의 허가 없이는 못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영장을 집행하려면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만약 허가 없이 그냥 들어간다.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수처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밑에 있는 분들 괜히 경찰 또 공수처 수사관들 경호처 직원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지 말고 법리 검토를 정확히 다시 한번 해라. 그리고 나서 이 체포를 하는 목적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기 때문에 네. 다른 방법 뭐 시기 이런 것들을 정해서 네. 연예인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낫지 네. 저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맞겠는가 네.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체포영장에 명기된 그리고 또 경호처가 진입을 막을 근거가 이번에는 없다라고 예외라고 표시한 것도 법리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뭐 반대 논리가 있나요? 그럼요. 지금 대통령 관저가 무슨 현대판 소도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공권력에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 이번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또 수색영장이 발부가 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을 집행하면서 여기에서 이것을 이례적이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갖다가 집행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새롭게 법원이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께서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좀 전에 좀 공수처에 있는 검사 또는 수사관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거꾸로 지금 대통령께서 이 수사에 협조하거나 체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네. 경호처 또 그 지금 이 대통령실을 경호하고 있는 경찰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원에서 발부되어 있는 이 체포영장 이 부분은 매우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집행에 대통령도 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방금 예. 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까지는 뭐 저는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법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법치잖아요. 아까 현대판 소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허락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네. 소도여서가 아니라 그럴 보호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발부가 왜 돼야 됐는지에 대한 진정성마저 이 두 가지에 대한 예외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판사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빈미를 제공했다라고 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통령 관저 등의 장소가 군사적 또는 공무원상의 비밀의 보장을 받아야 되는 장소에서 예외가 된다. 이 명시한 부분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정치권에서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 자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헌정 질서를 경호처도 함께 지켜야 하는 게 아니냐라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한 줄 넣었다고 해서 엄연히 있는 법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그러면 판사의 권한이 입법 권한보다 위에 서는 거잖아요. 이거는 삼권 분립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 규정 자체의 효력은 판사가 적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그 문구는 원천 무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 징계하라는 건 뭐 언급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사실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본인 개인을 보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정 질서를 경호처도 지켜야죠. 자, 영장을 집행하겠다라는 공수처 그리고 이를 막겠다라는 대통령 경호처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공수처가 집행을 하려고 해도 일단은 삼중 경호를 뚫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현장 화면 보셨죠?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대로 앞에는 이미 대통령을 지지하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빽빽하게 도로를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도 속속 모여들고 있죠. 그러면 양측 시민단체 그리고 이를 집행을 하려는 공수처 직원 거기에 또 막으려는 경호처 직원 그야말로 자칫하면 큰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공수처가 체포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낸 것도 이것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는지 들어보시죠.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될 영장이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가 용산구 한남동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을 택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측에서는요.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유리한 판사가 있는 곳을 찾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뭐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유리한 판사가 있는 곳을 찾았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네. 어쨌든 중앙지방법원은 피했다라고 볼 여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나온 적이 없거든요. 공수처가.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 자체가 원래 공수처가 인지한 사건이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받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이첩받은 사건을 중앙지검 관할이 아닌 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또 인치 장소, 만약에 대통령을 체포하게 되면 구속할 장소를 서울구치소로 했단 말이에요. 서울구치소면은 원래 중앙지검 관할이에요.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원래는 남부구치소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맞는 거죠. 결국은 영장만 그리 받은 거고. 네. 그다음에 여태까지 공수처법에 따르면 1심 관할은 당연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 때문에 네. 그걸로 가는 게 맞고 물론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보충적 관할로 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해당 주소지도 관할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거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있는 것이고 사실상의 전속 관할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공수처가 지금 그 서부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서부지방법원장이 이번에 또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됐고요.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또 임명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민주당 추천으로 청문회까지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공수처가 공연히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했다. 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인치장소는 서울구치소를 하는 바람에 네. 결국은 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거를 기소하거나 이송할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적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절차와 과거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과는 뭔가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자칫하면 너무 무리하게 지금 영장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듣고 보니까. 근데 이게 위법 수사인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뭐 행위들이 다 위법한 수사이고 공수처에는 수사 권한이 없고 판사도 월권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장 자체가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사에 대해서 뭐 그럴 수는 있죠. 뭐 일관되게 그 공수처는 분명하게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영장 청구를 해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각 법조계에서는 너무 좀 이례적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위법한 영장 청구냐 그렇게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미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이상 이것은 법원에서 수사권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건 검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을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내란죄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수사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은 사실상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주면서 저는 끝난 논쟁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측에서 뭐 판사를 징계해야 된다 아니면 법원의 어떤 이런 영장 발부가 위법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네. 저는 궤변에 가깝다고 보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법의 질서를 유린하고 법의 질서 분명하게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 일종의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은 저는 지지자 호소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딱 두 가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 대상입니다. 그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권남용죄 수사를 받지 원래 않아요. 불소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뭐가 나오면 그 내란죄가 나오면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에 돌리는 그 경우의 수가 약간 다른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위법이 아닐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장에 적시한 내용이 그 오해를 더 불러일으켰죠. 영장에 판사가 법령을 해석할 권한만 있는 판사가 입법 작용까지 할 수 있는 마치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듯한 문구가 있다는 거. 그럼 공수처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서부지방법을 택했느냐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된 지 오늘로 이제 사흘째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는 6일까지다라고 밝혔죠. 따라서 집행 시점을 두고 과연 언제 집행할지가 관심입니다. 이르면 오늘 집행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기한 내에는 영장이 집행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내일은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째 재판이 준비가 진행이 됩니다. 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일정이 있죠. 그래서 예상컨대 영장을 집행을 한다면 주말보다는 오늘이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예측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구체적인 일정 자체를 극비에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오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전반적인 정세를 보면 내일은 탄핵 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주말에 집행한다는 것이 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6일 마지막 날은 또 마지막 날인데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오늘이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집행이 한 차례만 있을 것이 아니라 뭐 한 두세 차례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아마 공수처는 계속 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을 텐데 네. 첫 번째 집행이 안 된다면 두 번째 집행 때는 더 명분이 커질 것이다라고 판단할 거에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근데 과거 전례를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체포영장 발부된 상태에서 체포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건 뭐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장면 용산 윤 대통령 관저 앞 도로입니다. 지금은 큰 도로 앞인데 오전부터 이미 지지자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상당수가 모여서 혹여 오늘 집행될지도 모르는 영장을 대비해서 집행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미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시민들도 지금 현장에 속속 모여들고 있다고 현장 기자가 전해오고 있는데요. 일단 영장 집행은 기한 내에 이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게 과연 오늘이냐 내일이냐 또는 주말이냐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당장이라도 영장 집행이 진행된다면 온몸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지금 시민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입니다. 전 저런 모습들이 나올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경찰의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모습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들께 이 수사에 또 탄핵 심리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도 하셨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신 게 이미 많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매우 비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 앞에 있는 지지자들께 직접 서한을 보내서 오히려 이 부분을 더 독려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더 막아달라, 나를 지켜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는 모습처럼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자진 출석해서 수사에 당당히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래도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국민들께 대한 도리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메시지를 편지 형식으로 어제 지지자들을 향해서 보냈습니다. 해당 내용 잠시 후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일단 입장으로 봐서는 체포영장에 자발적으로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은 집행이 될 것이고 자진해서 따를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이 시간 현재 용산 대통령 관저 앞의 모습인데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새까맣게 도로를 꽉 메운 모습입니다. 절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도록 온몸으로 막겠다라는 시민들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대편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도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바리게이트, 경찰이 이 양측 시민단체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미 설치를 해 놓았는데요. 저 상태에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공수처 직원까지 현장에 도착을 한다면 굉장한 충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오늘 내일 중에 하루 영장 집행을 이제 태결할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내일 그 2시인가요? 변론 준비 기일이 있잖아요. 근데 내일 변론 준비 기일이 예정된 상황에서 오늘 집행한다는 건 조금 안 맞기는 해요. 네. 변론 준비 기일에 만약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심판에서 변론 준비 기일을 사전 봉쇄하는 차원에서 체포를 한다. 이건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내일 2시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분명히 집행 시도는 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집행 시도를 정말 그 의지 있게 네. 집행을 관찰하려는 목적하에 하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역시 명분 쌓기다 이 얘기신가요? 명분보다는 이제 집행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 저렇게 그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 유혈 충돌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지금 뭐 형사소송법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또 하나는 관저는 저희 군사보호시설법상의 보호 대상물이기 때문에 네. 그 관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출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출입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허가 없이 출입하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공수처에서 아마 다 검토한다면 쉽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입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용산의 대통령 관저 앞은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경문 기자. 자, 어제 심야 집회가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저 앞에는 시민들이 점차 모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충돌을 대비해 바리게이트, 이중차벽을 설치하며 긴장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체포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촉구하는 시민들은 관저 앞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여 있는데요. 먼저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은 20여 명가량이 모여 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고요. 70여 명이 모인 체포 반대 측 시민들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오면 양측 집회 참가자들의 분위기가 한층 격양될 전망인데요. 경찰은 양측 사이로 바리게이트를 설치했고 도로에는 이중차벽도 설치해 충돌에 대비한 상황이지만 지금 투입돼 있는 300명의 기동대 외에도 100명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